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아름다운 아침, 선우의 뷰티풀 데이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다 보면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빌런들을 마주합니다. 빌런 아시죠? 말 한마디를 날카롭게 던지는 사람, 아침부터 기분을 이유 없이 상하게 만드는 태도. 그리고 그냥 잠깐 부딪혔을 뿐인데 그 무례함이 사실 저희의 아침을 살짝 방해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나는 그냥 직선적이야. 나는 이렇게 돌려서 말 안 해. 그렇게 솔직함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만남들이, 이런 빌런들이 우리를 가로막으면 벌써부터 하루는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도 이유도 없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월요일에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례함은 여러분의 가치와는, 나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 절대로 그 말에 흔들리지 말 것. 빌런을 없앨 수는 있어요. 네, 안 보면 되죠. 네, 아웃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장면에 굳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필요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용감한 선택도, 그리고 선을 긋는 용기도 사실은 너무너무 살면서 필요하고 나를 지키는 태도가 됩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도 내 인생을 잘 버티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요? 내 앞을 가로막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빌런들 물리치십시오. 네, 무시하시고 그냥 내가 더 중요한 것,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드릴게요. 선우의 뷰티풀 데이가 함께하면서 내 인생 가장 젊은 날, 소중한 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우의 뷰티풀 데이 시작할게요. 우후, 네, 행복한 날을 에코가 불러주는 노래, 아침 뷰티풀 데이. 여러분들 좀 행복해지시라고, 따뜻해지시라고 함께 준비했습니다. 자, 빌런. 네, 이 세상에 빌런 너무 많고요. 내 인생에 수도 없이 나타나는 빌런들 많습니다. 당초에 없어도 너무 좋겠지만 없을 순 없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빌런이 되기도 하고요. 내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내 기분을 완전히 흐트러 놓기도 하고요. 비단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는데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 기분 좋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분 좋은 기운을 많이 좀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결국은 기분 좋은 에너지를 다시 부메랑처럼 받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주 기대도 안 했고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그런 빌런의 한마디 때문에 내가 한 모든 것들이 흔들리면서 그냥 갑자기 무기력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별말 아닌데. 그리고 왜 꼭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해주고 싶었는데 할까 말까 하지 마세요. 네. 굳이 왜 안 할 말을 합니까? 그리고 맞아. 저 사람이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했는데 이건 바로 내 친구한테 말해줘야 돼. 그래서 또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지? 하면서 나랑 조금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은 사람이 한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한 이야기를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나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러는데 너랑 밥 먹고 너무 불편했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저는 그런 말들은 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은 전해야죠. 그 사람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이야기는 전해야겠지만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기분을 흔들어 놓을 이야기는 저는 전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모두가 다 멘탈이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얘기하면 그때 정말 와장창창 내 마음은 깨지고 다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빌런이 되지 마세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은 안 하셔도 좋고요. 그 사람이 조심해야 할 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괜히 기분 나쁠 말은 안 해도 좋습니다. 내가 저 작년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였어. 꼭 알려주고 싶었어. 하지 마세요. 작년부터 할 얘기를 왜 지금 합니까? 그 사람은 그거 몰라도 잘 살아낼 수 있으니까 제발 누군가의 빌런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우의 뷰티풀 데이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또 잘 충전한 그 마음 가지고 또 조금 힘드셨다면 월요일을 뭐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월요일도 조금은 편안하게 가자 이렇게 여유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우의 뷰티풀 데이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각종 팔도 명품 젓갈을 파격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워런티를 제공하는 정찰제 바디샵 덴트웨이,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가 함께해 주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저는 한 달에 한 번 오늘을 기다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 닮고 싶은 분, 멋진 도전을 즐기는 멋진 여성 북경의술원의 진수림 원장님과 오늘 폐혈증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폐혈증 여러분 이게 이제 뭐 감기인 줄 알았다가 폐렴이 왔다고 해서 또 병원에 입원했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들을 주변에 많이 보실 거예요. 이 내용 오늘 진수림 원장님이 삼국지보다 더 재밌게 풀어주실 거라고 합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2부에는 또 우리 경제를 보듬어주고 경제를 챙겨줄 재정 닥터 케빈이 또 경제 포커스로 기다리고 있고요. 또 반가운 게스트 손님들도 오늘 꽉 차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도 얻으시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마음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라디오 클래스 한 달에 딱 한 번 모십니다. 북경의술원의 진수림 원장님은요. 북경 중의대에서 신경내과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북경의술원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중풍, 두통과 같은 각종 신경계통 질환, 그 외에도 불임, 위장장애, 만성기침, 과민성 비염을 특진으로 치료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또 아침 뉴스죠. 7시 55분 저녁 뉴스 5시 55분에 건강 칼럼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2월의 첫 번째 주 월요일 아침 북경의술원 진수림 원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국장님? 네. 저는 지난번 그 이제 원장님이 다녀오셨던 고행은 아니다. 행복한 행군. 예. 하이킹. 하이킹을 듣고 저도 진짜 너무너무 자극을 받았거든요. 한번 가셔요. 그러니까 계획도 한번 짜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평소에도 조금씩 이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요? 네. 원장님 얼굴이 점점 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좀 건강한 그런 기운이 가득 담겨 있어서 오늘도 좀 그 비결도 좀 들어보고 요즘도 매일 걸으시나요? 걷고 웬만하면은 파킹 조금 멀리 해놓고 걸으려고 노력하고 평상시에도
증상 조금 그게 몸에 배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좀 우습죠? 예, 조금 걷는 거는. 예, 뭐 6층, 7층 올라가는 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계단을요? 예, 우와. 계단을요. 예. 이게 쉽지 않은데. 예. 네, 북경의술원 올림픽과 윌턴에 위치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전화번호 323-733-8887 323-733-8887 요것도 하나 메모해 두시고요. 자, 오늘은 또 이제 좀 주제가 있긴 있어요. 제가 네. 살짝 예고는 해드렸는데 네. 그래도 사실 좀 궁금해요. 이 날씨가 요즘 막 무슨 맞아요. 네, 롤러코스터 같아서 요즘 어떤 환자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예, 이렇게 진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침하고 저녁에 기온이 차이가 있을 때는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예, 그래서 감기 뒤끝에 기침이 낫지를 않으셔서 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워낙 천식이 좀 있으셨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천식이 조금 더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염 환자들도 많이 오시고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감기인지 비염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왜냐면 너무 오래 가니까 감기가 예, 예. 그래서 도대체- 급성 비염이 왔을 때 보면은 예, 감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환자분들도 혼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코로나를 앓고 나서는 네네. 모두도 이게 내가 코로나 또 걸린 거 아닌가. 코로나를 되게 한번 앓으신 분들은 그래서 자가 테스트도 해보고 그러셨다고. 근데 자꾸 몸이 처지니까 오셨다 그러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진료를 해보면은 거의 한 50%는 비염을 함께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감기는 좀 잡힌 것 같은데 계속 콧물이 난다거나 네. 예, 코가 막히거나 네. 뭐 이런 증상을 그냥 이게 보통 감기는 뭐 한 네. 2주 열흘이면은 그래도 그렇죠. 뚝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다들 이거 내가 무슨 또 다른 병이 있나 맞아요. 걱정하시는구나. 네. 근데 사실 또 근데 저는 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그 이제 감기인 줄 아셨어요. 그래서 감기가 근데 오래가 그러다가 네. 갑자기 이제 폐렴으로 왔다가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하시는 걸 이제 보고 네. 아이 뭐 폐렴 많게 하시겠지 하는데 네. 폐혈증? 네, 네. 예, 그걸로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예. 폐혈증 지금 그 말씀하신 거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네. 아픈 것들이. 근데 지금 처음에는 정말 감기처럼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네네네. 근데 감기인 줄 알고 대체적으로는 병원을 늦게 가시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 보면은 염증이 예를 들어서 방광염 뭐 예 아니면은 또 위장염 이런 염증이 조금 몸에 많이 갖고 계시던 분들은 원래. 이제 이런 폐혈증이 오시면은 네. 그 염증이 한 곳에 더 집중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네. 물질도 그렇고 한 곳에 정체되어 있으면은 고여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고여 있는 물은 썩는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한방에서는 엉킨다 그러고 또 어혈이다 그러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염증들이 한 곳에 엉켜 있으면은 뭉쳐 있으면은 이런 염증이 있는 것들은 우리 혈관을 넓히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혈관들을 넓히면은 염증이 정체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혈관이 넓으면은 넓은 혈관을 타고 피가 흐르면서 혈압이 떨어지겠죠. 저요. 천천히 흐르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몸은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떨어지면은 우리 심장은 그 혈압을 올리려고 막 펌프를 하겠죠. 그러면 막 그냥 호흡이 1분당 뭐 90번 이상씩 올라가고 맥박도 막 20회 이상씩 막 네, 뛰면은 불안정. 사람이 숨이 차죠. 그러면 숨이 차면은 일단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아 이거는 감기하고는 달라. 완전히 다른 거다. 이-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 가시면은 대체적으로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네. 시간을 지나고 네, 그래서 이런 폐혈증 환자들 보면은 폐혈증이라고 진단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은 며칠 안에 그리고 폐혈증으로 입원하면은 거의 50% 이상은 사망에 이른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정말 무섭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감기로 시작해서 맞아요. 폐렴까지 왔어요. 아, 요즘 이렇게 의술이 좋은데 네. 그 폐렴을 금방 고치지 않아? 그리고 네. 아니면 약도 좋고 네. 또 폐혈증이 왔어? 응. 그래도 그걸 금방 고쳐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무섭네요. 폐혈증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런 폐혈증 같은 것들은 치료가
안 되면은 일단은 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폐, 제일 먼저 폐, 그다음에 뇌, 그다음에 콩팥, 신장 이런 온몸의 장기 기능들이 저하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 국장님 말씀하셨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대만의 맞아요. 유명한 그 영화 승무원. 배우죠. 예, 예. 구준엽 씨란 또 저희 한국 맞아요. 가수와 예, 러브 연애를 스토리로. 했다고. 예. 예. 그러니까 그때도 이해가 안 가. 아니 폐렴이 있었으면 아팠을 텐데 왜 병원을 늦게 갔지? 막 이런 네. 생각도 들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젊은 분이니까 네.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폐혈증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 네. 그 앙드레 김 맞아요. 하얀 옷 입고 나오시는 분, 예, 패션 디자이너. 예, 그리고 김대중 그 대통령, 예, 여러 사람들이 폐혈증으로 많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 우리 환자 한 분이 네. 70대 초반의 여자분이신데 네. 폐혈증을 앓으셨는데 941생으로 정말 살아나신 거예요, 이분은. 근데 병원에 이멀전시로 들어가셔 살아나셨는데 한 2, 3주 지났는데도 계속 무기력한 거예요, 몸이. 다시 구토가 돌아오기가 나고 어지럽고 입맛이 없고 몸무게가 막 10파운드씩 쭉쭉 빠지고 그래서 워낙 그 남편이 우리 환자분이었는데 네. 이거는 원장님한테 가서 한약 한번 먹어야 되겠다고 그치. 그렇게 오셨는데 이분이 막 자기 여기저기 아픈 것들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생명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여자들이 여실금이라던가 네. 뭐 관절이 아픈 거 이거는 나중에 치료하기로 하시고 일단 폐혈증이 온 게 다시 재발이 안 되도록 예 그리고 몸이 컨디션이 빨리 회복이 되도록 그리고 몸무게가 그렇게 빠지시면은 이제 근육이 다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근육을 이제 올리는데 우리가 많이 힘을 써야 된다. 그렇게 가지고 이제 오늘 오후에 와서 약을 찾아가시나? 아마 그래요? 1시 반에 와서 약을 찾아가실 건데 이런 분들 제가 그 화제를 내면서도 야 이분은 진짜 럭키다. 그쵸. 예 이제는 덤으로 사시는 거다. 예 오후에 이제 약 찾아가실 때 말씀을 잘 드려서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신경 써서 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도 운전하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왔어요. 오늘 방송에서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네. 그러면 저도 약간 요거는 이제 조금 부가 질문인데요. 네. 그러면 감기에서 이제 폐렴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원장님. 네. 그러면 이제 네. 폐렴에서도 병원을 가시긴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좀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네. 가셔야 되는데 이걸 좀 폐렴인데도 그냥 계속 조금 약을 드신다거나 그냥 항생제 좀 네, 잡수시고 항생제 드시고 그냥 약국에서 참- 약 사주시고 이렇게 되면 그냥 어느 순간 폐혈증이 오는. 아주 빠르다는 거죠. 예, 그거는 시간 다툼이에요, 진짜로. 예, 병원에 빨리 갈수록 병원에서도 막 이것저것 검사하는 것보다는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네네. 바로 이제 예 그렇죠. 검사를 예, 받아서 이제 조치를 예 조치를 취하는 게 제일 시간 싸움이에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기침이 좀 오래 가시고 네, 왜냐면은 저도 보면은 이렇게 기침이 너무 나니까 음.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을 못 가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교회라든가 네. 뭐 누굴 만나 아니 자꾸 기침이 나오니까 네, 못 네, 가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도 좀 만나요 해도 피곤하니까 네. 그냥 말아요. 네, 조금 나으면 만날게요. 그러면 예, 얼마나 심하시길래 저럴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아요. 왜 예. 저렇게 안 떨어지시지? 이렇게. 예, 독감을 앓고 나서는 이제 진짜 기침 후유증이 제일 많이 남고 그다음에 이제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가 나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며칠 전에도 사우나에 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기침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침을 할 때는 그냥 서로 이렇게 눈치 보면서 가만히 있다가 또 기침을 하니까 어떤 여자분이 감기 드셨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예 이제 다 나아가는데 끝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분이 그분이 워낙 좀 성깔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감기는 날 때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감기 드시고 오시면 안 되죠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시니까 그분이 무안해가지고 나가시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맞아. 예. 우리가 팬데믹 이후로 맞아요. 진짜 기침 다시 그 사람을 쳐다보고 맞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감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예, 그래서 맞아. 그럴 때는 진짜
진짜 조심하시고. 마스크를 쓰시거나 공공장소에 가지 마시고 남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맞아요. 예. 정말 맞아요. 네. 네. 직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아니 감기를 이렇게 오래 달고 살아? 네. 그러면 기침을 너무 하니까. 네. 근데 아우 이거 감기 아니에요. 감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 그래도 그러니까 주변에 그래서 아 저분은 좀 더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지 않나 네.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네. 이게 또 선천식이나 맞아요. 기관지에서 저도 예전에 네. 보면 의외로 어렸을 때 조금 기관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계속 잘 안 좋아지죠? 네, 남아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예,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들면은 빨리빨리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게 몸에 남아 있으면은 이제 내 몸이 약할 때는 이제 또 다시 지금처럼 천식이 오던가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천식은 많은 분들이 면역이 약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천식은 우리 면역이 가장 강할 때 오는 게 천식이에요. 그래서 진짜요? 20대, 40대 천식이 많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어린애들도 면역이 약한 맞아요. 거는 아니잖아요. 네. 애들도 면역이 강할 때 이제 천식이 많이 옵니다. 근데 그걸 제때 치료를 안 하면은 그 천식이 이제 만성 기관지 염증으로 되고 기관지 확장증으로 되고 기관지 또 팽창이 기관지가 이게 팽창이 되면서 그쵸, 그쵸. 더구나 더 다른 병들이 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의 그 폐는 네. 공기를 이제 들이마시면은 흡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폐의 기포를 통해 가지고 혈액 속에 산소를 공급하겠죠. 그쵸. 그리고 또 이 산소가 몸에 있는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은 숨을 내쉬어서 우리가 요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천식 환자들은 폐활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 예 자연히 많이 들이쉬지도 못하고 좋은 공기를 또 나쁜 공기를 많이 뽑아내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항상 요 폐 속에 이런 나쁜 것 이산화탄소가 남아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쌕쌕쌕쌕 거리는 이런 천명음이 같이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 바로 알죠, 근데. 예, 그럼요. 원장님은 딱 들어보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자꾸 응급실로 많이 가시게 됩니다. 특히 밤이 되면은 우리가 위산이 역류하면서 위산이 요 기관지를 타고서 이제 이 호흡기로 들어가면은 밤에 이제 막 가슴이 통증이 있고 마른 기침을 자꾸 더 하셔요. 그래서 예, 80대 초반에 오셨던 금요일 날 오셨던 그 아저씨 한 분은 평소에 뭐 페인트 일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은 그래도 일을 네.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마스크도 좀 쓰고, 끼고 하지만 예, 옛날 장비가 분들은 없죠. 예, 그냥 답답하니까 잘 안 끼고 이제 그리고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걸 나쁜지를 잘 잘 안 모르셨죠. 예, 그래서 그런 페인트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기관지가 많이 약해서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잠을 못 잔다고 그러셔요. 밤에 그냥 이제 2-3시간 베개를 뒤에다 받쳐놓고 왜냐면 누우면은 더 기침이 나니까. 예, 너무 괴롭죠. 예, 그러면 이제 2-3시간 이렇게 받쳐놓고 계시다가 조금 또 너무 피곤하면 좀 주무셨다가 깨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몸은 점점 더 나빠지고 그쵸. 병원에 가서 봤더니 폐에 물이 좀 찼다고 그렇다고 아직 그걸 뭐 기계로나 주사기로 이게 빼낼 그런 그럴 정도는 아니다. 아닌데 이분은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예,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벌써 80대 초반이면은 아주 건강하고 이렇게 씩씩하시고 그러셔도 그렇죠. 생물적인 나이는 거기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동안 그러면 잡수던 약들을 쭉 보니까 폐에 물이 차고 다리에 자꾸 물이 차니까 다리가 붓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뇨제를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이뇨제하고 심장약을 받으셨는데 베타블라커 같은 이런 심장약들이 더더구나 또 천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서 천식이 제가 이 선생님을 이렇게 보기에는 천식을 같이 갖고 계시니까 이것이 천식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서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그냥 병원에 항상 가던 그 병원에 가면은 괜찮아요 이 약을 잡수세요 이렇게 자기네도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계속 잡수시라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조금 내 돈을 내고라도 왜냐면 HMO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병원에만 가게 돼 있잖아요.
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내가 정한 예, 내가 다른 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보시고 지금 잡쌌던 약들을 다 갖고 가시고 지금 받았던 그 폐검사한 그런 것들 다 하고 그대로 받아서 간호사한테 다른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보십시오. 이거는 돈이 몇백 불 더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생명하고도 그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그냥 그 원인을 찾아내서 빨리 고치셔야 네,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심장약, 베타블라카 약은 안 잡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어째서 양방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한방에서 네, 원장님한테 오시니까 이렇게 속 시원히 하니까 자기가 병이 반은 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병은 원장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국 분들이 빨리빨리 하는 예 그런 제가 2주 3주 내에는 못 고칠 것 같고 그래도 시간이 조금 2-3개월 주시면은 이거는 많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가지고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그분도 오늘 이제 1시 반에 약을 오셔요. 찾아가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이제 치료하려고 침대에 누우면은 제가 항상 청진기를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천명님이 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벌써? 오른쪽에서 조금 더 천명음이 첫날 금요일 날 오셨을 때도 천명음이 많이 더 들려요. 그래서 누워놓고 누운 상태에서 호흡을 하시는 걸 들으면은 소리가 더 많이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조금 더 갈비뼈 밑에서 소리가 더 많이 나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젊었을 때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래. 예, 그래서 폐결핵을 앓은 거는 자국은 그 우리가 엑스레이 찍으면 그대로 남지만 네. 폐결핵 때문에 천식이 온 거는 아니고 예 나중에 관리를 잘 못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라는 대로 하신다고 예 그러면서 아주 예 기뻐하시면서 두 분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제 우리 원장님이 북경증이 돼서 신경내과 이 박사학위를 하기 쓰셨기 때문에 네. 이 양방과 한방에 대한 그 조화로움을 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네. 더 밝혀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방치하고 그냥 네. 참고 견디시고 뭐 그냥 아유 나 원래부터 안 좋았어. 그러니까 저도 그냥 살짝 생각나는 게 네. 어릴 때 이제 할머니하고 방을 썼는데 네, 네. 할머니도 매일 이렇게 그러니까 새벽녘이 되면 기침을 하시다가 아하. 그 가래통이 있었어요. 저희 옛날에. 머리맡에.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할머니가 꼭 이렇게 하시면 할머니 그러지 그냥 근데 응, 그냥 늘 펴는데 결국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 천식 때문에 예. 굉장히 고통스럽게 예. 가셨거든요. 폐나 이런 호흡기 질환은 나이가 드시면 누구나는 조금씩 오는데 네. 예 그게 직업하고도 지금 저기 화가나 아니면 페인트나 예 이런 직업하고도 연관이 조금은 네, 있을 그러니까 수 있고 결국은 진짜 감기 살짝 오셨는데 네 그걸 못 견디시고 돌아가셨거든요. 폐렴으로 돌아가시고 그러시죠. 네, 병원에 맞아. 입원하시면은 예 거의는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지금 그 생각이 납니다. 아이고 그래도 할머니하고 같이 계셨으면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맞아요. 근데 예.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우리 원장님을 빨리 만나서 왜냐면 병원도 안 가시고 그냥 항상 저희 할머니가 예. 용각산 같은 거 아하. 아세요 혹시? 네, 알아요. 네, 그거랑 그리고 그 이렇게 흡입하는 네, 거. 벤토리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었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예. 그걸로 칙칙칙칙 예, 예. 하시면서 그래서 예. 병원도 안 가시고 예. 좀 그렇게 하셨던 경우도 많이인데 요즘도 이렇게 흡입하는 있어요. 네, 예. 다니고 가신 예.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예, 양방의 치료약들은 보통 교감신경 자극제라 그러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흡입하는 것도 있고, 그게 알부테론이나 테부탈린 같은 그런 그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그런 흡입제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걸 오랫동안 사용하시면은 1년, 올해는 2년 이상 사용하면은 더 이상 효과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그냥, 여행 예, 뭔가 안심하려는 그렇죠. 여행을 떠나실 때는 그래도 챙겨갖고 하시는데 여행 떠나면은 또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지 예 또 좋은 괜찮다. 공기 속으로 맞다, 가셔서 맞다. 그런지 네. 또 괜찮아서 그냥 사용하지 않고 오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잡수시죠. 이런 분들 아무래도 천식은 네. 뭐 벌써 가래가 노랗고 막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처방을 하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귀에 이명이 같이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오랫동안 사용하면은 이명의 주요 범죄자는 항생제라고 저는 제가 이명 치료를 하면서 그러니까 오래된 경험과 노하우 네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 드문 일이지만 심한 천식 발작이 있으면은
병원에 늦게 가시면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맞아요. 그래서 천식이 있으시고 호흡곤란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그냥 건강식품 요새는 뭐 이것도 천식에 좋고 이것도 기침에 좋다 이런 걸 잡수면은 대체적으로는 일주일, 2주 정도는 조금 괜찮은 것처럼 병이 조금 호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병의 뿌리를 아니죠. 치료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잠깐 잠잠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 거기에 또 사람들은 아 그런가 보다 그쵸. 괜찮아진 그러면 것보다 괜찮아. 병원을 늦게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병이 있으면은 원인 치료를 해야 되고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이런 그냥 건강식품 같은 거는 뿌리를 뽑기에는 뽑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행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쵸? 예. 음식이니까. 예, 좋은 거 있으면은 그냥 같이 평소에 조금씩, 같이 좀 하시고 예. 예 그리고 요새는 무도 맛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무도 겨울 좀 무. 굉장히 소화도 잘 되고 예 한방에서도 편안하고 물을 되게 그렇죠. 중요하게. 우리가 그거 무씨 같은 거는 나복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복자, 소자, 백계자 요거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70세 이상 되는 분들이 기침을 하실 때 요 세 가지 약을 기침약에 같이 넣어드리면은 일단 가래가 싹으면서 굉장히 편안해 하셔요. 오. 예, 그래서 무도 소화제도 되지만 예, 거기에 무씨나 무나 그게 다 한 그 나무에서 오는 거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쵸. 효능은 성분이. 조금씩 성분은 다 같이 돼 있을 거라는 거죠. 신기하네요. 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북경의술원은 일단 그 현대인에게 가장 진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특진 진료를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만성 기침 또 알러지 비염, 네. 알러지 비염까지 네. 요 특진 진료로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요게 결국은 감기인가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가나 예.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방으로 하는 거는 이런 기침 같은 거는 침으로 안 되겠죠. 그쵸, 예, 안 그러니까 되죠. 통증은 침으로 잘 치료가 됩니다. 통증. 허리 통증, 어깨 통증, 목 통증. 그렇지만 우리 북경의술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경우에는 보통 내상 질환을 많이 갖고 오시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뭐 기침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소화장애라든가 위염이라든가 아니면 위축성 위염의 장피 화생이라든가 불면증이라든가 이명이라든가 예, 이런 중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침 치료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한약을 같이 병행을 하고 환자분들은 치료를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드라마틱하게 치료가 잘 된 기억을 잊지를 못하셔요. 그러면 한 몇 년 후에 아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하면은 야 그때 원장님 그 약 한 줄 먹고 내가 지금까지 괜찮아서 또 그때 약을 한번 먹고 싶어서 오셨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벌써 몇 년이 그때 지나셨잖아요. 그 기억을, 그쵸. 예. 그러면은 이제는 세월이 조금 더 있어서 이번에 한제 갖고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 원장님 할 수 있어요. 그러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잊지 못해. 항상 요 모든 병들은 변증 논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황제내경에 있거든요. 그 네. 변증 논치 변, 정, 룬, 즈 그러는데 변 하면은 판별, 변증, 그 변별. 병을 예 아. 이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증상, 논 하면은 논치, 아. 치료하면은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변증 논치로 비염도 그렇고 아니면은 지금처럼 기침도 그렇고 예, 이분이 천식하고 기관지가 같이 나빠져 있는지 예, 그러니까 여러 판별하고 분석해서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맞는 어떻게 할 예, 것인지. 그래서 한의사라면은 필수 필독을 해야 되는 4대 경전이 있습니다. 한방에 전통 의술에 그러면은 상한론, 황제내경, 그다음에 온병학, 금괴요약 이런 것들은 저는 진짜 너무너무 많이 읽어서 책 한 10년 읽으니까 다 두룩두룩 달아서 쭉쭉 달라달라. 찢어져요. 그러면 또 새로 새로 나온 그런 책들을 또 사서 한번 다시 읽고 항상 이거는 내 옆에 있어야 돼요. 요 4대 경전은 그러면은 요런 비염 같은 경우에는 요런 상한론에 나오는 소청룡탕 그다음에 금계요락에 나오는 사간 마간탕 마황탕 요 두 약을 합방한 다음에 그다음에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예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산사를 넣어드리고 소화는 잘 되는데 변이 항상 먹습니다 하면은 신곡을 넣어드리고 모과를 넣어드리고 요렇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근데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머리가 아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머리가 옆쪽으로 아픈지 뒤쪽으로 아픈지 머리 이 정수리통이 아픈지 그래도 다 앞머리가 달라요. 아픈지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약재를 픽업을 해서 넣겠죠. 그래서 머리 전체가 아프다 하면은 천궁을 넣어드리고 옆에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은 시오를 넣어서 인경약으로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약에 대한 그거는 네 정말 너무 재미있고. 근데 예. 저는 딱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아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그래서 한약이 부작용이 없겠구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약은 그 집중 치료 부분에만 약을 쓰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다른 부분은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 이것 때문에 올 수 있는 있는 부작용. 그냥 그거 예.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근데 한약은 그렇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않네요. 예, 그래서 약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약에 대해서 항상 또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네.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에 그리고 약 재료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나올 때는 다 올게닉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재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상한론의 약들은 거의 2g, 3g. 그러면 약 한 재를 하면은 진짜 조금만 들어가는데 많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옛날 처방에 나온 걸 그대로 사용을 하면은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달라져야 예, 한다. 약 효과가 있으려면은 좋은 약재 퀄리티의 한약을 픽업을 하셔야 돼요. 한약 재료를. 예, 재료를. 그쵸.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사실 LA에서 예. 아무도 못 하잖아요. 예, 원장님. 그래서 한약이 비싸다 그러면 안 오실까봐 예,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뭐 600불, 500불 요렇게 해서 약을 지어드리면은 그 사람이 약 잡수고 효과가 없으면 안 오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좋은 약재로 충분한 약재료를 집어 넣으시고 그분이 딱 한 재를 잡수셔도 네네. 예, 효과가 있으면은 2년, 3년이 있으면 그 드라마틱한 걸 잊지 못해서 또 오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든지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그럼요. 가격을 떠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변화가 있어야 예, 하고. 최고 품질의 한약을 많이 고집을 하는 것도 그런 것 이유 때문입니다. 예. 근데 또 우리 많은 분들도 이제 북경의술원의 특진 과목이 있지만 오늘은 네. 특별히 또 이제 만성 기침, 또 알러기, 비염에 비염, 대해서 네. 얘기하는데 비염 환자들도 요즘 엄청나죠. 많아요. 딱 요 때면은 비염 이제 시즌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예. 이렇게 어디 뭐 골프장이나 뭐 어디 가면 그냥 다들 그냥 예. 훌쩍훌쩍훌쩍 코 풀고 그냥 네. 눈물 콧물 다 나와요. 네. 그래서 그 환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치료를 하는데 침치료 이분은 그냥 비염만 있고 굉장히 비염이 있은 지 오래 안 되시기 때문에 요건 침 몇 번 맞으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셨거든요. 네네. 근데 첫날 침을 맞을 때는 사모님이 밖에 대기실에서 기다리셨어요. 근데 다음에 침 맞을 때는 같이 따라 들어오시더라고요. 치료실에. 그래서 왜요? 그냥 치료실에 따라 들어온다 그랬는데 저는 그 치료도 하나의 휴식이기 때문에 환자가 침 치료를 받을 때는 한 방에 환자분이 하나만 들어가셔요. 방해받지 않고. 예, 카텐을 치어서 뭐 여러 사람이 한 방에 들어가고 이런 거 없이 방도 널찍널찍하게 해놓고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릴렉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15분만 페이를 주셔요. 치료를.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환자 한 분을 침을 놓고는 30분 동안 유침을 해둬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가 들어가서 침을 뽑겠죠. 네. 근데 이 여자분이 침을 맞는데 두 번째부터는 쫓아서 방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내분이. 그래서 예, 의자에 앉아 계시고 침을 다 넣은 다음에 방이 답답한데 밖에 나가실까요? 했더니 그 여자분이 아니요, 저 그냥 여기 있을게요. 그러셔. 그래서 그냥 남편을 끔찍하게 그러게요. 사랑하시나 보다. 떨어지면 안 돼. 네. 그러셨는데 이제 침을 한 5번, 4번인가 5번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맞고서 네. 이제 저기 사장님 슬슬 졸업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페이를 하시면서 원장님 졸업장은 없나요? 그러셔요. 그래서 내가 졸업장이요 따로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사실 원장님 제가 첫날 침 맞고 우리 남편이 아니 코가 그렇게 막히고 콧물이 줄줄 나더니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일주일에 2번만 오셔서 침 맞으라 그래서 목요일날 또 왔잖아요. 목요일날 침 맞을 때는 다른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옛날에 비염이 있어서 우리 남편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이나타운에 있는 어떤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면은 처음에는 잘 드라마틱하게 좋았는데 갑자기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는 가면은
더 이상 효과가 없어서 사람들이 모두 침에다가 뭘 바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혹시 원장님 우리 남편이 첫날 침 맞고 너무 좋아져서 이게 또 침에다가 뭘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옆에서 딱 지켜봤더니 원장님은 새 침을 딱 뜯어가지고 침을 코 주위에다도 넣고 다리에다도 넣고 머리에도 넣고 예 손에도 넣고 이렇게 하시길래 아 원장님은 진짜 예 소문대로 정확하시구나 그랬다는 야. 거죠. 예 그래서 아이고 뭐 누가 그렇게 라이센스를 걸고 그래요. 예 그러겠습니까? 그런 근데 분들이 또- 없을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요 소문에는 그래서 저도 또 원장님 하도 첫날 침 맞고 좋아서 또 그런 거 아니나 해서 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 예 비염 환자들이 많이 오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장에 가면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웃기는 일인데 웃긴다는 것보다는 우리 그 시절 사이너스의 간호사로 계시는 네네. 환자분인데 그 집은 부부가 다 우리 한에 오셔서 약도 잡수고 오. 침은 잘 안 맞으세요. 그분들은 보험이 없어요. 그냥 PPO로 갖고 계시니까 예 그래서 약만 항상 뭐 3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셔서 약을 잡수는데 그분들도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 또 여자분이 이제 병원에 계시니까 어포인먼트가 굉장히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오셨는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10년 동안 우리 사장님을 봐왔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60이 넘으셨는데 수술을 과연 해야 될까요? 제 오피니언은 침을 맞고 한번 약을 해보시고. 잡수면은 수술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병원에 계시니까 예 약은 쉬울 거니까 한번 침하고 한약으로 한번 치료를 해보실까요? 그러니까 원장님 우리도 그래서 오늘 찾아온 거라고. 사실 수술 안 한다면 너무 좋죠. 네, 원장님. 그래서 그분은 한약 세제 잡수시고 침을 일주일에 2번씩 와서 4번을 4주를 맞았으니까 8번을 맞은 거죠. 그리고는 지금 그게 지난 지가 10년이 되셨어요. 네네. 수술을 안 하시고도 건강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위축성 위염의 장피 화생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를 일하면서 속도 많이 끓으셨겠죠. 그러면서 지금도 병원에서 위축성 위염은 그 장피 화생은 1년에 한 번씩 내시경으로 검사를 하면서 상태가 진행됐나 안 됐나를 보는 것 외에는 치료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10년이 지나도 3년에 한 번씩 가서 위장 내시경을 해도 옛날 그대로 있지 더 진전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무조건 닥터진을 믿으시는 겁니다. 두 분 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분이 보여지는 그 예, 데이터. 아드님이 이제 요새 재택근무를 하면서 골프에 푹 빠져 있는데 이제 그 알러지 때문에 잔디 알러지가 특히 심하셔요. 맞아요. 그럼 골프장에 가면은 이제 누구하고 썸이 되면은 굉장히 그것부터 설명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나 알러지. 나는 코로나가 아니다. 아니다. 나는 알러지다. 맞아, 예, 맞아. 그것까지도 네, 아우, 그거 아주 곤욕입니다. 예,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이제 그린에 올라가면은 다른 사람이 퍼팅을 할 때는 재채기나 기침을 하면 안 되거든요. 조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채기나 기침이 누가 퍼팅을 한다고 그게 참아지나요? 안 막 되죠. 나오는 게 못 참죠. 참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게 너무 곤욕스러워서 옛날부터 그 엄마가 우리 차이니스 선생님한테 가서 약 한 제 제발 먹자 좀. 그러면은 오케이 넥스트 타임 오케이 넥스트 타임 하다가 이번에는 안 되겠다. 엄마 나 그 엄마 얘기하던 그 한의원에 가서 약 좀 먹으면 안 될까? 그래서 와서 약 진짜 첫날 진료하러 오셔서 침 한 번 맞고 약 찾으러 오셨을 때 침 한 번 맞고 일주일 지났는데 그 알러지가 다 없어지신 거예요. 얼마나 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있다 없어지셨으면 아 이게 알러지 시즌이 이제 끝나나 보다. 그치. 그렇겠지만 이제 나아지나 보다. 다만 일주일 만에 없어지니까 어메이징 그러면서 엄마 그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약 한 제 먹어도 되나 한 박스 더 먹을 수 있겠나 물어보라고. 그래서 예 잡수셔도 왜냐하면 된다고. 진짜 아마 알러지를 갖고 계신 분들 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세상이 달라진대요. 네. 진짜 훌쩍훌쩍 아까 뭐 재채기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어떨 때 보면 코를 너무 심하게
푸는 예. 알러지 비염 그 분이 계시면 예. 약간 이렇게 움찔움찔하게 돼요. 그리고 같이 식사하는 것도 맞아. 힘들어. 자꾸 코를 티슈 갖고 푸니까 네. 식사 맛있게 하다가도 그건 뭐라 할 수도 없고 예 그게 참 맞아요. 서로 난감한 네, 일이거든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 남자분은 옛날에는 그냥 약국에서 파는 거 뭐 스프레이 뭐 이런 것만 하시다가 자기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그 와이프분이 네. 그분도 간호사인데 외국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우리 와이프도 혹시 같이 왔는데 약을 먹어도 되겠냐. 그래서 무슨 불편한 게 있어야 약 드시지 그냥 잡사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어지럽고 아기 낳고는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그런다고. 어지럽죠. 그래서 진료를 해보니까 약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 근데 약이 쓴데 외국 사람들은 잘 못 잡수는 경향이 있는데 잡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이 사람 그 암모니아 냄새 나는 홍어회도 잘 먹어요. 청국장도 잘 먹어요. 김치찌개도 잘 먹어요. 그래서 코리안 맞네. 완전히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 와이프한테 이게 내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그런 맛일 거다. 그리고 약이 굉장히 쓰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coffee is bitter also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 그렇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한번 먹어보라 그랬더니 약을 먹고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어지러운 게 많이 없어졌다고. 오, 진짜 트레디셔널 차이니스 메디슨은 어메이징하다고. 맞아요. 예, 그러면서 정말. 예, 그 엄마를 통해서 또 고맙다고 꽃도 보내오시고 그러셨어요. 외국 사람이. 우리 원장님의 이 에피소드 끊임없는 어떤 사례나 네. 이런 이야기들이 케이스들이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많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셨단 말이죠. 네, 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부분이니까 저도 항상 보면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이 오랫동안 몇 년이었는데 그냥 네. 맨날 그냥 약만 그 이제 양약만 약국에서 파는 거랑. 잠깐 네. 멈추는 그래서 아니 왜 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 치료를 받지 않을까 예. 그냥 계속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심해지시더라고요. 예, 치료를 받으시면은 그 해만 아니, 좋아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심하셨던 분들은 그 다음에 알러지 시즌이 오면은 잠깐 그냥 몇 번 쿨쩍쿨쩍 하다가 괜찮아지고 어떤 분들은 5년, 7년 그렇게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너무 좋아요. 예. 그냥 여러분 뭐 캘리포니아 사니까 이렇게 그냥 치부하지 마세요. 예. 정말 내 아까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천식이든 만성 기침이든 감기가 오래 간다. 네, 내가 비염이 있다. 네, 뿌리 뽑으셔야죠. 맞습니다. 네, 바로 북경의술원이 도와드릴 겁니다. 북경의술원은 자 올림픽과 윌턴에 위치하고 있지요. 단독 건물 전화번호 323-733-8887 323-733-8887번이고요. 북경의술원 진수림 원장님 북경중의대 아시죠? 예, 최고의 대학 신경내과 박사학위 받으셨고요. 북경의술원에서는 오늘 이야기 나눈 뭐 만성 기침, 알레르기 비염을 제외하고도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중풍 두통과 같은 각종 신경계통 질환 정말 힘드시거든요. 네. 거기다가 불임, 네. 위장장애까지 가민성 비염까지 모두 특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아,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아이고 또 시간 그냥 다 시간이 됐어요. 훌쩍 예. 가봤어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예, 요즘 감기 시즌인데 조심하시고, 예, 그리고 감기 드신 분들은 마켓 가시거나 아니면은 사우나 가시거나 이런 관광 장소에 가실 때는 꼭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맞네요. 네. 이 내 건강 내가 지키고 예. 내가 잘 하셔야 또 다 모두가 건강. 네, 예. 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또 한 달 뒤에 예. 아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아유, 귀한 시간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아유, 저희 고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여러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케빈의 경제 포커스. 월요일의 남자. 네, 제가 왜 맨날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네, 이 오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네. 의미 있게 좋습니다. 반가워요. 월요일의 남자. 네, 외롭거든요 또. 네네. 네, 자 월요일의 남자 경제 포커스 우리 케빈 나오셨습니다. 아, 케빈 킴은 토요일에도 여러분 항상 만나 뵙고 있습니다. 토요일 언제죠? 10시부터 12시까지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는 음악과
네. 수업과 감성이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 또 초대 손님들도 또 예. 1부는 저 혼자 진행하고요. 오. 2부엔 거의 게스트가 있어요. 그래요. 영화 이야기도 하고 여행 이야기도 하고 좋다. 그다음에 사는 이야기. 여기에서 오셔서 뭐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 너무 좋다. 또는 뭐 내가 꼭 이 얘기는 해야겠다 하시는 분 나와가지고 그냥 만담하시는 거죠. 이젠 말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오. 우리 한인분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토요일 날 있습니다. 네네. 토요일 날 사실 다른 방송국도 이제 생방송을 점점점 하지 않고 저희 라디오 서울이 살아있는 방송 2시간 동안 함께 하니까요. 그때 한번 청취해 보시고 참여도 하시고 케빈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10시부터 12시고요. 아마 토요일 밤에도 또 재방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사실 토요일은 제 본업인 부동산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그냥 라디오 DJ나 예능하는 어디서 어설프게 그냥 배회하는 근데 제 본업은 이제 부동산인데 맞아요. 또 라디오 서울에서 이렇게 월요일 날 아주 프라임 시간대 저한테 이렇게 또 너무 시간을 좋으시네요. 할애해 주셔가지고 네. 제 본업인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사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뭐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마음껏 사람 사는 이야기 또 재미있는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또 이렇게 좀 월요일은 본연의 모습으로 네네. 돌아와서 또 제가- 청취자분들께 좀 재정 닥터를 재정을 좀 우리 컨설팅 해달라 이렇게 각 제가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재정.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지난해부터 꽤 많이 했어요. 저 오늘이 몇 번째 오늘이 시간? 15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2번씩 막 이렇게 뛰어넘은 것 같은 느낌이 그런데도 벌써 15번째예요. 그런데도 15번째라는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갈 길도 멀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케빈의 이제 경제 포커스를 통해서 조금씩 이것도 좀 사실은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 내가 지금 이제 뭐 반백살이 넘어가지고 이제 내가 경제 개념을 좀 안다고 나도 미국 산지 좀 됐는데 근데 이제 아실 때가 된 거예요. 진짜요? 근데 우리가 100세 시대니까 그러니까 막 좀 내가 좀 한탄도 스럽고 네네. 내가 진짜 그래도 아직도 나는 뭔가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냥 좀 암담한데 우리 한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열심히 사는 특징이 있지만 요령 있게 사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혜롭. 네, 미국 그러니까 생활은 진짜 열심히 요령 살았죠. 있게 또 지혜롭게 예. 영어로 스마트하게 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산다는 거 그거 자랑 아니라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 1세대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열심히 산 걸 우리 2세대한테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아마 네네. 케빈 씨도 교육이든 가정교육이든 한눈 팔지 마. 네네. 성실하게 한 곳만 열심히 네네. 하다 보면 다 길이 보이고 네. 또 이제 그 성공하는 그 순간이 오고 그리고 한눈 팔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바르게 살다 보면 다 그냥 어느 순간 네. 그 궤도에 올라갈 것이다. 그렇지 않도록 그렇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예. 너무 열심히만 살아도 네네. 좀 똑똑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네. 계속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우리 스마트하게 사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돈도 모아보고 돈도 불려보고 남들이 안 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거 우리가 나쁘게 한다는 네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한 10번째 시간까지는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돈을 어떻게 불릴 것이냐에 대한 방법으로 저희가 보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오늘은요. 네. 2월 달부터 시행되는 드림폴이라는 융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봤어요. 본업인 그 프로그램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좋다. 오늘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시니까 융자를 제가 한번 싹 다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융자를 싹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제 날래지를 한번 싹 다 드러내 보겠습니다. 너무 좋다. 네네. 오늘 여러분 오늘 또 게스트분도 오늘 약간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취소되셨어요. 네. 그래서 잘 됐습니다. 경제 포커스 그냥 통으로 갑니다. 2부. 이게 오늘 한번 진하게 한번 네. 그냥 싹 다 한번 점검해 보죠. 이게 좋은 강사는요. 네.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이 좋은 강사라는 저는 얘기를 좋은 지금 강사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타 얘기를 강사. 맞아. 쉽게 설명해 그 드리겠습니다. 일타 강사라고 네네. 하잖아요. 진짜 네. 왜 딱 아주 몇백 장의 뭐 책도 진짜 그냥 딱
아주 일목요연하게 네네. 정리해 주는 게 바로 명강사고 일타 강사죠. 제가 이제 매번 돈을 아끼는 방법, 지출일기를 작성하자 뭐 이런 얘기했지만 네네. 오늘은 제 난리들 다 살려가지고 저 그쵸. 친구가 정말 재정 전문가가 맞구나라는 걸 제가 한번 맨날 토론해 돈만 모으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자, 오늘 한번 케빈의 진가를 여러분 오늘 알겠습니다. 한번 보지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은근히 똑똑하십니다. 근데 오늘 제가 긴장하세요. 드리는 내용들이 음. 우리 경제 포커스에 또 필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불리는 방법 중에서 보험 컨셉도 있고 주식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부동산의 한 파트인 융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 뭐 재정구호 한번 외쳐야 되겠죠. 그거 일단 아무래도. 해보시자고요. 네네. 네, 재정고 3단계 있습니다. 첫 번째, 지출 리스트를 작성하자. 지출 리스트를 작성하자. 두 번째, 새는 돈을 막자. 새는 돈을 막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이빙 습관과 근육을 만들자. 세이빙 습관과 근육을 만들자. 여기서 근육은 몸의 근육이 아니라 재정 네,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금씩 모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모을 수 있고 내가 돈이 불어나는 네네. 그 근육 테크를 좀 습관이 경험하시라는 반복되면 거죠.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운동이 반복되면 그 운동이 근육으로 쉬워지고, 변하잖아요. 체지방이 근육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3단계를 따라하면 보험에도 투자할 수 있고 그렇지.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고 길게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자, 자, 가다 보면 길이 보이겠지요. 자, 그리고 미국에는요. 네. 죄송해요. 아니. 자, 미국에 살려면 우리가 어떤 거주지가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래야지. 예. 한국과 미국에 다른 두 가지의 부동산 컨셉이 있어요. 자, 한국은요. 월세, 전세, 자가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미국은 전세가 전세 없죠. 없어. 예. 월세와 자가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평생 두 가지 부류로밖에 나뉘지 않아요.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과 나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렌트로 사는 사람. 네, 근데 한국은 전세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 내가 목돈을 묶어 놓을 수가 있지만 미국은 목돈을 묶어 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세는 뭐냐? 내가 그 돈을 넣어 놓고 그 집에 프리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아시죠? 네, 네. 근데 미국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매달 내야 돼. 매달 익스펜스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집이 없다면 죽을 때까지 죄송한 얘기지만 죽기 전날까지 내 월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슬프게 얘기하면.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 하고 아이고 꼭 집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긴 하던데 네네. 그 집 있어봐야 신경만 쓰고 네네.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렌트비면 렌트가 편할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이럴 때 반문을 드려봐요. 네. 본인이 그럼 죽을 때까지 돈을 버실 거냐. 아니 근데 그분들은 꼭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이 하나 있어. 똘똘한 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은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찌 됐건 내 거주지는 내 걸로 있어야죠. 그렇죠. 또 그리고 한인 분들은 특히 그게 한국 또 우리의 사람들은 마지막 목표처럼. 맞아요. 예. 예. 그리고 그걸 잘 관리하면 그걸 또 내 아들 딸에게 물려줄 수가 있잖아요. 재산이니까. 나도 미국 와서 네. 그래도 좀 내 집이라도 하나 있고. 그 미국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뭐 이게 뭐 행콕팍이나 네. 웨스트 LA나 좋은 집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집을 산 확률보다는 네. 부모님의 집을 물려받은 케이스가 60% 이상입니다. 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특히 또 아주 저 왜 바닷가 근처 막 네, 네. 좋은 데 있잖아요. 3대 물려받아 쓰는 집도 있고요. 그런- 근데 그 집을 못 팔아요. 왜 못 파는 줄 아십니까? 왜요? 재산세 때문에. 미국은요. 재산세가 어마어마. 집을 샀을 때 기준으로 매년 2%씩밖에 안 올라요. 그러면 막 30년 그러면은 재산세가 아무리 좋은 몇 백만 불 집도 몇십만 원밖에 안 내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집을 팔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팔았을 때 중간 마진, 전문 용어로 캐피탈 게인이라고 개인, 하는 그 돈을 30% 이상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못 파네. 예, 그리고 만약에 팔아서 다시 산다면 네. 산 가격으로 다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렇지. 만약에 본인이 어디론가 또 자기는 네. 집을 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팔 수도 없고 이러지도 가지고, 못하고 예, 저러지도 있는 못하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게 대단한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뭐 굉장히 돈을 열심히 벌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자산가도 있을 수 그치. 있겠지만 저 집을 충분히 활용하고 예, 두 채 중에 한 채는 부모님 집을 물려받아서 그냥 자기는 그냥 샐러리 받으면서 사는 사람도 뭐 있다는 거예요. 집만 좋네요. 네네. 집만 좋은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많은 소득이 없을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네. 얘기를 드릴 거냐면, 자, 그러면 집을 우리가 산다고 가정을 하면 네. 첫 번째, 집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현금으로 사는 방법과 융자를 받는 몰개지로. 방법이 있죠. 네, 근데 내가.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굉장히 극소수란 얘기예요. 당연하죠. 뭐 로또 맞지 않는 한. 예, 한 30년 전에는 그렇게 집값이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사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냥 저거 얼마예요라고 물어보면 그냥 10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도 뭐 평균이 뭐 거의 캐시가 있어도 LA만 해도 그 현금을 다 넣고 집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쵸. 레버리지를 느껴야 되니까 내가 적당하게 돈을 넣고 융자를 받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집을 사는 방법은 현금과 융자를 받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현금과 융자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융자를 받는 것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 인컴을 증명하고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인컴을 네네. 증명해라. 두 번째 인컴 증명하지 않고 집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다운페이를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또 기준이 갈려요. 내가 얼마를 다운페이 네네. 하느냐. 미국에 있는 모든 은행들은 20%가 기준입니다. 20%. 네, 내가 사려는 집값의 20%까지 내가 다운페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80%는 인컴으로 증명하면 돼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풀 다큐먼트라 그래요. 이게 인컴 증명이 되는 정상적인 융자예요. 네네. 이거는 풀닥. 풀닥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퍼밍 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융자는요. 지금 공시지가로 내려오는 은행 이자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은행 이자를. 네네. 대신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팔로업 돼야 되는 건 뭐냐면 내 크레딧도 한 720점 이상 넘어야 돼요. 그렇죠. 네네. 내가 갖춰야 할 은행에서 자격. 얘기하는 가이드라인을 충족했을 때 20% 이상만 다운하고 집을 산다라고 가정하면 제일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컴도 어느 정도는 인컴은 나머지 80%를 팔로우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왜 처음부터 얘기를 드렸냐면 자, 한 20년 전만 해도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컴으로 융자를 다 팔로우할 수 있었어요. 근데 20년 전에 내 인컴과 현재 인컴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줄었으면 더 줄었을 그런데 집값은 3배 이상 뛰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20년 전에 한 3, 40만 불에 살 집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거의 100만 불이 됐으니까. 근데 내 인컴으로 그러면 그 집을 못 산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컴 증명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네, 이거 네, 굉장히 이제 심지어는요. 네. 미국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의 거의 50%는요. 인컴을 증명하고 사고 나머지 50%는 인컴 증명 없이 집을 사요. 진짜요? 정말로. 이 인컴 증명 없이 사는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VOE라는 융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빅토리 V. Verification of Employment라고 해서요. 직장 증명만 하면 돼요. 내가 재직 증명이죠. 재직 증명만 하면 있습니다.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단 여기에서 기준이 하나 생깁니다. 내 다운페이를 무조건 20% 또는 30% 이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운페이가 없으면 이 BOE 융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케빈 씨. 네. 직업도 없고 혹은 내가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까 난 집을 살긴 이 생에선 맞아요.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다 직업이 있는데 캐시로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그래서 가족이 집을 산다고 가정을 하면 내 자녀들은 또 내 배우자는 정상적인 직장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족이 집을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좌절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정말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상담은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왜 상담도 안 받고 내가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나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렌트비를 아주 일정량의 렌트비를 내고 있고 네네. 뭐 아들도 혹은 독립해서 네네. 내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다 맞아요. 소스를 합해 보면 충분히 집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네. 집을 사게 되면 다달이 나가는 렌트비가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 정도의 저는 늘 기준이라면. 말씀드리거든요. 내가 내는 렌트비를 무기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첫 번째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이유 불문. 영혼을 팔아서라도 해야 돼. 영끌을 해서라도 해야 돼. 영혼을 끌어 모아봐요. 자, 근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네. 아까 좀 전에 오늘 나눌 얘기에 대해서 아까 드림이라는 네네. 말이 저도 확 오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다면 우리 아이들 네. 혹은 내 손주들에게도 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자, 청취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드림폴이 캘리포니아에만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그 뭐라고 하나 인컴도 많이 팔로업이 안 됐던데 1세대들이 있고 또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 그러면 지금 젊은 친구들 집이 없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좋은 직장은 있어. 좋은 크레딧도 있어. 그리고 앞으로 돈을 갚을 능력도 될 것 같아. 이런 친구들한테 첫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보자 라고 만든 게 드림론이에요. 근데 예. 그 한 매년 뭐가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집을 구입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에게 주는 네. 그런 사실 드림4 말고도요. 그쵸 있죠. 사실은 리파, 미파라고 있는 게 앞에 L이 붙었죠. 네, L. 로우 인컴, M은 미디엄 인컴이라고 해가지고요. 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거는 매년 있는 게 아니라 상시 있어요. 상시. 그때 예. 계속 돈이 이 주정부나 그 다음에 카운티 정부나 시정부에 갖고 있는 돈들이 있어요. 그걸 그래서 지원해 주는군요. 그 돈을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잘 찾아보면 네네. 물론 그래서 제가 있겠지만 만약에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도 드리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그리고 나도 한번 집을 사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여러 가지 정부 보조 프로그램으로 내 다운페이나 융자를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좀 받자고요. 그러니까. 네, 정부 보조 좀 한번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이거를 설명하는 분들이 좀 이쁘게 설명을 못해. 쉽게. 근데 저는 좀 오늘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리려고요. 시간 많아요. 네네. 이쁘게 해줘요. 자, 그래서 제가 융자를 먼저 건드려 드린 거예요. 그래서 크게 융자는 내 인컴을 증명하고도 살 수 있지만 인컴 증명을 안 하고 좋은 직장에만 다니고 있다면 직장 증명으로도 집을 살 수 있다. 직장 증명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인컴을 한다 그러면 뭐 엄마 거 아들 거 뭐 또 다 네네네네. 넣는 경우도 있지만 요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좀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분들하고도 얘기할 때 아마 자녀분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뭐 보게 되면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네, 그렇죠. 그들과 이야기가 네네. 되고 서로 함께 계획을 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오늘 케빈 씨가 아주 경제 포커스에서 집중적으로 그냥 싹 다 정리를 네네. 해주신다니까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와서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입니다. 오늘 이 드림론 집에 대한 막연한 생각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굳혀보시기 바랍니다. 케빈의 경제 포커스 월요일에 항상 함께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길게 싹 다 정리해 주십니다. 오늘 어떤 얘기 지금 나누고 있죠, 케빈 씨? 현재 드림4라고 하는 첫 집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런 거 누가 막 편지가 오지도 않고 그렇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네, 사실은 진짜. 그래서 아는 사람만 지원을 해요. 맞아요. 그러고 네. 나서 꼭 끝나고 나면 뭐 그걸로 통해서 집을 샀다 그러면 네네. 마치 로또 당첨된 것처럼 그러니까요. 막 좋은 얘기하는데 난 왜 몰랐지? 네. 난 몰랐네. 현재 2년 동안 한 6천 명한테 2억 5천만 불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2년 또 얼마 안 됐군요. 네, 벌써 지금 3년째 시행하고 있고요. 와우. 올해도 지금 한 4천 명한테 지금 혜택을 주려고 하고 와. 큰 골자는 이거예요. 네. 첫 번째 15만 불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집값의 20%까지 지원도 가능해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만약에 70만 불까지 집을 산다. 네. 그러면 15만 불 융자 받는 게 좋은 거고요. 네네. 그 이상의 집을 산다라고 얘기하면
20%까지 지원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요. 예, 선택을 그러니까 하실 수가 여러분들이 있고. 사셔야 할 네. 버짓 그 집의 가격대를 중심으로 결정하시면 근데 되겠네요. 굉장히 좋은 건 무이자예요. 무이자. 앞에 무가 붙었잖아요. 15만 불을 무이자로. 주는데 무이자로 네, 집을 팔 때 내면 돼 그냥 아, 이거 갚으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 경쟁률도 너무 세게 마감이 언제까지입니까? 예, 2월 28일부터 3월 말까지니까 빨리 하셔야 거의 한 달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예. 한 달이지만 네. 여러분 앞에 무자가 붙는 게 좋잖아요. 저는 그래서 무가당밖에 안 먹어요. 음료수도. 노래도 무조건밖에 안 불러요. 저무 좋습니다. 무이자. 그 좋죠. 무이자. 예, 그러니까 야, 이런 무이자가 혜택을 어디에 요즘? 준다는 거예요. 요즘 이자율이 5%, 6%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무이자라는 건 엄청난 혜택이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은 우리가 네.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들어가야 됩니다. 네네네. 어떠한 것? 이제 일단은 지원 자격이 필요해요. 아, 그렇겠죠. 첫 번째 본인이 첫 집을 구입해야 되고 아, 그리고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자녀일 경우에는 네.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않는다고 해도 아, 부모님이 7년 동안 집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도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집이 있어. 안 돼. 근데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법적으로는 같이 산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러면 또 약간 투자 목적이 될 수도 그러면 있지요. 실질적으로 혜택에 갈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못 가기 때문에 부모님도 7년 동안 집이 자, 없어야 여러분 돼요. 손을 다 모두 피세요. 네네. 자, 해당되는 분 손 접어보세요. 네. 자, 우리 아이가 첫 집이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집이 없다. 네네. 두 번 접히시면 일단 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만약에 부부일 경우에는 부부.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 한 명이 캘리포니아가 아닌 곳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주소가. 싱글일 경우에는 혜택이 되는 거고 어허. 배우자 중에 한 명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 이 융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뭐 혜택이 좋다는 거고요.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필요한데요. 싱글도 된다는 거잖아요. 싱글은 그쵸? 무조건 네, 되고, 무조건 되고. 부부일 경우에는 어. 두 사람 다 무조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네.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필요한데요. 소득 수준. LA 카운티나 샌버나노 카운티는 한 15만 불 정도. 그다음에 예. 15만 불. 그다음에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카운티는 한 20만 불 정도까지 가능해요. 오. 그쪽에 훨씬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 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인컴이 증명된다는 얘기는요. 네. 거의 다 해당 사항이 제 된다라는 말이요.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이거는 돈을 어느 정도 버는 친구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로우 인컴은 안 돼. 예, 그러니까 그러면 케빈 씨가 보셨을 때는 한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LA 카운티 기준으로 한 70만 불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한 7만 불 이상 정도의 소득 수준이 있어야 되고 7만 오렌지 불에서 카운티는 한 10만 불 정도. 7만 불에서 한 15만 불, 네네. 10만 불에서 한 20만 불. 예, 그 정도 그 정도. 안에 들어오면 첫 집으로 구입할 때 너무 또 큰 집을 사면 또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한 LA 기준으로는 한 7에서 80만 불. 그러면은 보통 한 우리 자녀분들도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7만 불 정도는 또 충분히 버는 그럼 친구들이 요즘 웬만한 있어요. 친구들 거의 다 뭐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그 정도 첫 직장에서 그 정도 받고 있기 그렇더라고요. 때문에. 6만 7만.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인컴을 증명하는 방법이 네. 그로스 인컴이 있고 네트 인컴이라는 게 있어요. 맞네. 자, 그런데 W2를 받는 직장인들은 그로스 인컴을 간주합니다. 좋네. 세전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세금 떼기 전. 자영업자는 아니야. 자영업자는 세후.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알고 계실 게 내가 세금 다 떼고 받는 돈인가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지 냈대요. 않습니다. 네, 그랬어요. 내가 책정되는 봉급으로 다 간주가 되니까 조금 더 원활하게 융자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W2냐, 뭐 1099, 뭐 자영업자는 네네네네. 뭐 우리 젊은 친구들도 뭐 작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네네네. 계시니까. 그리고 크레딧이 중요한데요. 680점 이상이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 네네. 우리 젊은 애들도 네. 요즘 잘 관리하더라고요. 네네. 뭐 생각보다 나쁘지 그렇게 않아. 어렵지 않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교육을 한번 받아야 되는데요. 교육. 예. First Home Buyer라고 하는 교육 과정이 있어요. First one buyer. 예. First Home Buyer. 홈 바이. 홈 바이어. 첫 번째 예. 집 사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그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네네. 6시간 정도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60시간도 받아야죠. 네네. 수료증만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받는 온라인으로. 거고. 네네. 근데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사실 작년 2년 동안은 6천 명이 혜택을 받거든요. 근데 네.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선착순으로 온 사람들한테 줬어요. 예. 빨리. 네네. 그런데 그게 왜 선착순으로만 해야 되냐? 그래요. 이거 왜냐하면 이렇게 자격을 어느 다 정도 해놓고 기간을 준비를 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또 나도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그 커트라인에 걸려가지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만 그래서 아까 언제부터라 그랬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네, 여기 2월 있습니다. 네네네네. 28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네.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가- 이것도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음. 그래서 등록 기간은 2월 24일부터 준비. 3월 16일까지입니다. 야, 그러면 예. 우리가 빠르게 한 3주 준비해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월 24일 그냥 무조건 넣어야겠네요. 네네네. 그런데 이것도 요령이 필요한 게 서류를 뭐 속된 말로 찔끔찔끔 넣으면 얘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서류들을 다 모두. 항목화돼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어.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서류를 다 라인업을 다 받으셔서 한꺼번에 서밋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먼저 일단 맞습니다. 통과. 그냥 통과요. 네, 예. 서류 심사에서 네네, 일단은 통과. 통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바뀐 게 뭐냐면 노러리 방식이라 추첨 제도로 바뀌었어요. 어머. 그래서 일단은 선착순이라긴 않고 선착순에서 이거는 좀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일단은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서류를 받아서 거기에서 일단은 합격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류가 안 된 사람들 서류 일단 전형에서 빼버리고 예. 서류 전형을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대 6,000명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와, 예. 대박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확률적으로는 이게 한인들만 받는 게 아니라 아유, 모든 사람들이 커뮤니티, 다 예. 지금 뭐 난리 났겠지. 지금 열심히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다 그러면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경쟁률이 그래도 한 센데요. 10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세요. 예, 예. 그렇지만 이제 롤롤이고 안 해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왜 예. 안 해봅니까?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뭔가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 되면 내년 할 수도 있고 또 준비 다 해놓으니까. 그러다 보면 드림론 말고도 내가 다른 방법으로 집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이 하거든요. 뭔가 한 번의 시도가 네네. 새로운 또 다른 네, 맞아요. 기회를 만날 수 네네. 있다는 거죠. 준비된 그럼- 자에게 맞아요, 오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주정부 혜택을 받아서 리파나 미파나 아까 주정부 프로그램을 또 적용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르면 계속 루저가 되는 거지만 알면 알수록 한 가지 한 가지 더해가면 된다는 저는 거예요. 이게 일단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네네. 제가 만약에 뭐 한 30대 초반인데 이런 걸 한번 해본다? 네. 저의 어떤 재정 계획이나 이런 삶의 계획도 바뀔 것 같은데요. 자, 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게 네. 출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자, 30대 초년 딱 30세로 간주를 해볼게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직장 생활을 한 3년 하면 한 30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30대 딱 시작을 했는데 어떤 친구는 운이 좋아서 인컴도 좋고 크레딧도 좋아. 근데 내가 다운페이가 없어. 근데 이 다운페이 지원을 받아서 10대 1의 경쟁을 뚫고 집을 샀어. 얘는 출발점이 벌써 굿으로 시작해. 굿. 근데 만약에 이거를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나는 해발레면서 내가 어느 프로그램을 써야 될지도 몰라. 관심도 없고. 근데 똑같은 레벨에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시도도 안 해봤어. 5년이 지났죠. 이 친구는 벌써 집이 있는 자산가가 된 거고 이 친구는 아직도 렌트에 살고 있는 그냥 셀러리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했다면 예, 격차가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드림론 말고도 부모님이 열심히 모아놓은 캐시가 있어요. 그러면 캐시를 자녀한테 주는 거고 자녀가 인컴이 좋으니까 그 다운페이를 가지고 집을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차피 부모님이 일정 부분 자기 자녀한테 돈을 좀 줘야 된단 말이야. 죽기 전에. 주시죠. 예, 다. 그러니까 그걸 주고 싶어요. 미리 주는 거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보험도 얘기하고 주식도 얘기하고 이런 게 뭐냐면 다운페이를 만들 수 있는 소스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다운페이를 만들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렇죠. 자녀들은 인컴을 열심히 또 늘려서 그리고 집을 살 수 크레딧도 있는 관리하고. 네, 그렇죠. 그렇게 가 보면
패밀리가 같이 움직이면 왜 못하겠습니까? 원래 이게 가족이 네. 움직여서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어야죠. 사실 이런 융자를 잘 이용하면 야, 15만 운 좋게. 원을 누가 무이자로 줍니까? 그러니까요. 예. 부모 자식 간에도 무이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능력이 조금 지금 안 되니까 그러면 신청을 하면 70만 불 기준 하잖아요. 네. 그러면 15만 불 융자 받았으니까 55만 불만 론. 받으면 되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은 거고요. 무이자라면 네, 훨씬 네, 또 네. 만약에 모아둔 돈이 있더라도 그 돈은 또 다른 곳에 네, 활용할 네, 수 네.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대출이나 론은 또 그것 또한 제가 보기에는 또 그것도 경제 관리거든요. 맞아요. 그걸 해야 예, 자기도 예. 열심히 일하고 젊은 애들 요즘 막 그 조금만 하면 또 그 쉬운 일 찾으려고 하고 네네. 막 이런데 뭔가 목표가 생긴다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이제 우리가 모기지를 받고 거기에 대한 뭐 이자도 내고 집에 대한 세금도 내고 뭐 이 보험도 내고 하잖아요. 요거를 네. 전문 용어로 PITI라 그래요. PI, TI. TI, P는 프린시플의 줄임말, 원금. 그다음 다음에 I는 interest, 이자의 줄임말. 원금, T는 이자, tax. 텍스. 마지막에 I는 insurance예요. 요거를 PI. 우리가 외워요. 집을 샀을 때 매달 내는 익스펜스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하는 사람들끼리는 야, 그 집 PITI가 얼마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럼 좀 있어 보이죠? 예? 오늘부터 저도 예, 좀 예. PITI라고 딱 얘기하면 이 사람 뭔가 아는구나. 근데 요 PITI야 예를 들어 내가 매달 내는 렌트비가 있죠. 네, 요게 만약에 거의 이분먼이다. 똑같다. 그러면 집을 사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렌트비가 더 많네요. 네, 만약에 PITI, 그러니까 내가 매달 내는 모기지 익스펜스가 집값보다 한 20% 비싸. 그래도 이게 이분먼이라고 보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왜요? 왜일까요? 제가 그래서 PITI를 말씀드린 거예요. 앞에 P가 뭐였죠? 원금이었죠. 원금. 을 갚아주잖아요. 맞네. 원금 까잖아. 원금을 까주잖아. 근데 우리가 내는 렌트비는 까지는 게 안 뭐가 까지죠. 있나요? 다 나가는 거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는 집을 샀을 때 발생하는 모기지 익스펜스가 내가 내는 렌트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집을 무조건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근데 집을 또 왜 사야 돼? 집값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당장에 1, 2년은 안 오를 수 있어요. 집값은요, 계단식으로 되게 올라요. 조금 올랐다가 이렇게 스테이하는 기간이 있어요. 좀 머물러. 그러다가 쭉 올라갔다가 또 스테이하는 기간이 있어요. 결국은 계속 오르잖아요. 요 앞에 있는 꼭지점을 다 모으면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네. 이어가니까. 그런데 많은 와마. 사람들이 부동산을 주식처럼 맨날 우상향을 원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집은 내가 살고 있잖아. 어떤 사람이 네. 1년마다 이사 다니냐고요. 자, 그럼 렌트를 살면 안 좋은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선우님. 만약에 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 불황, IMF 같은 게 왔어요. 네. 그러면 집주인이 렌트비 깎아주나요? 절대로. 집값은 떨어질 수 있죠. 네. 렌트비는 안 떨어져요. 아마 그런 사람일수록 렌트비를 더 받거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맞아요. 왜? 내 손해를 메이크업 해야 되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또 렌트는 어느 정도 집을 살면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내가 평생 살 수 계약이 있나요? 있죠? 아니죠. 나가라 그러면 또 나가야 나가야 되고. 되잖아. 뭐 특히 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 학부모가 문제가 돼요. 아이들 열심히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나 이 집 팔 거예요. 나가세요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중이병이 고2병까지 가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녀들은 잘 모르지. 왜 내가 그치. 이사를 가지고 친구들 다 사귀어놓고 나는 여기에서 벌써 아이들하고 잘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라네.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면 또 어느 정도 됐을 때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네. 돈을 올리겠다 그러면 야, 이 돈을 내기엔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 왜 그러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뭐 2,500에서 3,000은 또 완전 다른 그러니까 거고. 어떤 분들이 나는 집값 뭐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인플레 시대에 비싸게 집을 사고 세금 내고 나는 그럴 바에는 맘 편하게 다리 뻗고 렌트비 낼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그렇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앞에 1년, 2년만 보시는 거야. 10년, 20년을 본다면 사실은 그거는 내 자녀나 내 와이프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네. 네. 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 뭐 이게 터졌으니까 방언이 터졌으니까. 자,
나는 너무나 싼 렌트에 있대요 지금. 그리고 나는 이사 안 가도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 집주인은 왜 그럼 저 사람한테 저렇게 싸게 렌트를 주고 있을까요? 시세보다도 더 싸게 준단 말이야. 네. 저 사람은 천사인가요? 아니요. 왜일까요? 선생님 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져봐야 돼. 왜 그럼 저 집주인은 왜 저렇게 나한테 선의를 베푸는 걸까? 집값이 안 올라. 뭐 안 오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보고요. 아니면 그냥 내가 이거 그냥 고정 수입이 돼야 하니까. 네, 그냥 그런 고정 수비도 필요하고.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 집은요 되게 낡았어요. 대부분이 다. 맞네. 왜냐하면 안 고쳐줘도 이 사람이 컴플레인을 안 하거든. 왜? 그러면 싸니까. 테넌트도 컴플레인을 안 해. 왜냐하면 컴플레인 했다가 렌트도 올리게 뻔하거든. 뭔가를 고치면 그 고친 거에 대한 나중에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 집주인은 만약에 얘를 내보내잖아요. 이분을 내보내면 다 고쳐요. 집을 다 대대로 수리를 해야 돼. 그 목돈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야. 왜? 내가 벌써 예전에 집을 샀기 때문에 페이오프가 됐거나 집값이 또는 내가 아주 작은 익스펜스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당장 손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집을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호간에 사실은 나도 혜택도 못 받는 거잖아요. 네네. 너무 집이 그러니까, 낡았으니까. 어떤 분들은 물 새고 막 에어컨도 안 나와, 히터도 안 돼,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참아. 심지어는 클라젯이 막 문이 안 열리고 안 닫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참는 거야. 렌트비 싸니까. 네네. 근데 이게 반대로 이율 배반적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뭐냐면 오늘 얘기한 융자 프로그램을 지금 사실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또 갔어요. 네, 맘만 가는데 참 맘만 보고 가요 이렇게. 근데 어쩔 제가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여러분 케빈 씨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네네. 일단은 그 좀 더 좀 상담을 원하시면 네네. 지금 저는 솔직히 지금 요만큼 들었는데도 저도 지금 막 지금 오늘 애 만나야 돼. 네. 가족 회의 들어가야 돼요. 네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좀 도와주실 수 있죠. 네, 그럼요. 네, 전화 주십시오. 949 네. 767-8949번입니다. 되게 949 쉽습니다. 767 8949 949 767 8949번인데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자 하는 의지로 사는 것이다. 그치. 꼭 그걸 생각해 보시고요. 그 융자 조금은 그래도 알려줘봐요. 예, 뭐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 10%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나머지 90%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겠지. 시작하고. 나는 어차피 집을 못 살 거야. 라는 건 본인 기준이세요. 그러네. 본인의 기준을 높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주변에 집을 샀다고 얘기를 하면 아유 다 모아둔 돈이 있었겠지. 네네네. 뭐 아니면 아유 뭐 좀 돈이 생겼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남의 일처럼. 한 가지 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네. 뭐 한 2, 3분 시간이 있다고 하시면 자 예전에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 네. 한 30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사는 평균 나이가 37세거든요. 첫 집을 사는 나이가 37세에 집을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70만 불짜리 집을 한 20% 다운하고 샀어요. 그걸 한 10년 유지해요. 되게 집을 10년마다 이사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47세에 집을 이사하죠. 그럼 그 집은 100만 불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일단은 15만 불, 한 20% 이상의 돈을 넣었잖아요. 그 네. 원금은 살아있죠. 네. 또 원금을 갚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집값이 올랐잖아요. 네. 나머지 100만 불짜리 이상 되는 집으로 이사를 갈 때 돈을 더 꺼내올 필요가 없어. 여기서 불려줘서 돈이 내가 살면서 나는 집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돈이 불려졌어. 떨어졌어. 그러면 나는 그 불려준 돈으로 다시 또 세컨하우스를 다운페이가 아니면 걸 수 뭐 있어. 다른 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47세에 가요.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아이 키우고 내가 조금 더 이제 넉넉해졌어. 그 다음에 더 큰 집으로 가죠. 그러면 절반 정도를 내가 여태까지 처음에 셋업해놓은 돈으로 다운페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미국 애들의 방식이에요. 저도 참 한참을 잘못 생각했네요. 그러니까 37세에 20% 다운하고 집을 살 수 있다면 60세쯤 됐을 때는 조금 크고 좋은 집에 넉넉한 다운페이를 하고 내가 여유스럽게 살 수 있어. 그럼 케빈 씨 지금 우리가 말한 이 드림이라는 네네. 또 굉장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좋죠. 좋은 프로그램도 네네.
이 생각부터 고쳐야겠네요. 저는 일단 그럼 투베드룸을 어렵겠네. 쓰리베드 이게 아니라 네. 어쨌든 나의 수준에 맞는 집으로 맞아요. 해서 옮겨갈 네, 생각을 네, 네, 네. 해야겠네요. 집을 살 때는요. 가능성을 높이고요. 내 눈높이를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100만 불 넘는 집을 생각하고 있었으니 네, 네. 못 사는 거죠. 투베드를 살면 여기서 돈을 갚잖아요. 쓰리베드 갈 수 있어요. 그러네. 쓰리베드를 갈 수 있으면 포베드 갈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쓰리베드를 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안 괴리감이 하지. 드는 거야. 10%도 못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눈높이 조금 낮추시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못했다면 우리 아이들도 네네. 우리보다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거나 조금 오늘 얘기서 좀 더 확장해서 저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이 신청하는 과정이 이제 2월 24일부터 8일부터 3월 3월 말까지라고 16일까지니까. 16일까지니까 네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네네. 예, 얼마 네.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상의하셔서 잘 만들어야죠, 이쁘게.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또 물론 로럴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나의 어떤 이 재정 관리 리포트가 되어서 맞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맞아요. 네. 변화를. 아니 오늘 방송을 듣고 진짜 어떤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이런 혜택을 보셔가 집을 샀다. 10년 뒤에 그분의 앞날은 또 틀려지는 거니까. 제가 그 혜택을 받고 싶네요. 좋습니다. 네. 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포커스 케빈과 함께했습니다. 자,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인사 말씀 하나 주시죠. 네.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남도 할 수 있으면 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맞네. 남이 할 수 있다면 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파이팅! 그리고 어렵지 않다. 10% 어렵지 않다. 마음만 먹는 분 10%다 되는데요. 다 돼요.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것,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지혜롭게 살길 바라면서, 네네. 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사는 거 싫어요. 네, 스마트하게 알겠습니다. 살길 바라면서 오늘도 케빈의 경제 포커스 너무나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선의 뷰티풀 데이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빌런에게 당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가치는 내가 지키는 것, 내 가치는 아무도 흔들릴 수 없고, 나를 누구도 나에게 영향 끼칠 수 없다. 좋은 영향만 끼칠 뿐이다. 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월요일 멋지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우였고요. 계속해서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해주세요.